테슬라 얘기할 때는 테슬라를 타야 되는데 오늘은 BMW i4를 타고 이번에 모델 Y가 조금 이슈가 있더라고요. 정확하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퍼포먼스 모델의 후륜 뒷바퀴에 브레이크가 원가 절감을 했다는 얘기가 이번에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아직 확실히 확인을 한 게 아니라서 그냥 제보가 들어와서 또 테슬라 레카를 또 끌어야죠. 잘 나간다. 아, 승차감도 좋고 아주 좋아. 차가 정말 좋아. 아무튼 일단 모델 Y3도 그런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퍼포먼스 모델에는 원래 브렘보 4P, 1P가 들어갑니다. 사실 거의 뭐 국민 세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앞쪽에는 브렘보 4P 빨간색 캘리퍼가 들어가 있는 그 친구가 들어가고 뒤쪽에는 좀 굵직한 한 방짜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앞쪽에는 하나, 둘, 셋, 네 개, 뒤에는 하나 큰 거. 근데 뒤쪽에 들어가 있는 브레이크가 지금 똑같은 4P, 1P의 구성인데 1P의 잡아주는 피스톤의 크기가 작아졌나봐요. 그리고 패드도 조금 용량이 사이즈가 작아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원가 절감을 한 거예요. 테슬라에서 시뮬레이팅을 돌려봤겠죠. 그랬더니 뒷바퀴에 피스톤을 이거 숫자로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거니까 숫자로 표기하는 걸 그냥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숫자로 표기한다는 거를 이해 부탁드릴게요. 뒤쪽에 예를 들어 10짜리 피스톤이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한 8, 7 정도의 피스톤이 들어가도 제동상의 문제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생제동 자체가 워낙 세게 먹히다 보니까 뒤쪽에 피스톤의 파워 자체가 조금 약해진다고 해가지고 현재 어떤 제동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지금 전기차를 계속 몰고 다니고 있는데 거의 브레이크를 안 써요. 특히나 부하가 많이 걸리는 앞쪽의 브레이크도 이렇게 안 쓰는데 뒤쪽은 브레이크가 이거는 좀 약간 오버해서 피스톤 흉내만 내도 사실 차가 멈추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앞뒤가 같이 제동을 잡아줘야지 밸런스가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뒤쪽에도 제동력을 걸어주는 것 뿐이지 막말로 얘기해서 앞브레이크만 밟아도 적당한 수준 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폭스바겐 ID4 같은 경우에도 드럼 브레이크를 써서 제동력이든 뭐든 그냥 별로 상관없이 분진도 뭐 막아줄 겸사겸사 드럼 브레이크를 쓴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아우디의 Q4 이트론도 마찬가지고 이상하게 폭스바겐 ID4만 갖고 까던데 사실 뭐 아우디도 똑같고 폭스바겐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 드럼 브레이크가 미래에 원가 절감이든 뭐든 간에 앞쪽에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고 뒤쪽에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사실 차량의 성능 혹은 제동 성능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측이 들어요. 근데 저 혼자만의 예측일 뿐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팅 결과로서 그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독일 엔지니어들이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 아니 그 대가리 좋은 애들도 숱한 천재들이 만드는 그게 뭐 사업의 천재일지 엔지니어링의 천재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실수하는 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일상적인 영역으로 그냥 운전을 했을 때에 사실 뒷브레이크가 없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제동 성능을 이미 회생제동에서 발휘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앞쪽 뒤쪽 둘 다 모터가 들어가 있는 모델 Y 듀얼 모터의 경우에는 인버터가 앞뒤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뒤쪽에 브레이크를 같이 잡는 역토크가 앞뒤로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브레이크를 용량을 줄이면서 원가 절감을 한 것 같다. 여기까지가 팩트입니다. 그리고 팩트 플러스 제 생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능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괜찮을까?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접근을 해야 되는 거가 약간 다르게 접근하는 거죠. 단순하게 제동에 문제가 없냐? 문제가 없다면 빼도 상관이 없는가? 사실 뒷브레이크를 뜯고 봤더니 없더라. 브레이크가 없더라.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있겠지만 브레이크가 있는데 용량이 약한 거가 문제가 있느냐? 근데 저는 이게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을 줄인 의도가 원가 절감이라고 하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유저들에게, 오너들에게 혹은 예비 오너들에게 고지가 되고 그것을 받기 전에 알려주거나 이 부분에 대한 스펙을 미디어를 이용하든 혹은 자사의 플랫폼을 활용하든 혹은 유튜브를 활용하든 영리하게 이것에 대해서 뭔가 고지를 했어야 유저가 알게 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테슬라가 이런 부분이 좀 유저를 젖같이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존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모를 거라 생각한 건가? 용량을 줄였어. 문제가 없대. 오케이. 근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가 절감을 했으니까 차값이 떨어져. 근데 그걸 그대로 제 가격에 팔아. 오케이. 알았어. 뭐 그게 코스팅에 녹여질 수 있는 거니까. 차량의 성능에 문제만 없다면. 그런데 그게 바뀌었는데 유저들 모르게 바꿔놓고 그냥 입을 쓱 닦아? 이거는 좀 기분이 족같죠.
물론 저는 기존의 걸 그대로 다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이런 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죠. 레이더 센서를 슥 뺐어요. 그 슥 뺀 거를 테슬라에서 오피셜로 고지했나요? 아니죠. 멀로 할아버지가 뜯어보니까 원래 있던 게 없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죠. 왜 테슬라는 오너들이 자꾸 지네들 차량이 변화된 것을 갖다가 참여하게끔 만드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테슬라는 이렇게 자꾸 자기네들이 뭔가 바뀌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오너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냥 용량을 줄여놓고 입을 쓱 닦아요. 그런 다음에 그냥 닦는 것도 문제가 아니라 캘리퍼를 갖다가 기존의 두꺼운 캘리퍼 커버로 교체를 해놨어요. 이 진짜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용량이 작은 피스톤으로 교체를 했어. 교체를 한 건 교체를 한 건데 겉모습으로 보이는 데는 똑같이 캘리퍼의 커버를 똑같은 걸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오너를 속이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은근히 드러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얘네들이 원래 고객들을 우습게 보는 게 패시브 값이기 때문에 그냥 커버가 기존 것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교체를 해주고 용량을 줄이고 난 다음에 뭐 고지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캘리퍼 커버도 용량에 따라 크기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 캘리퍼 커버는 기존 걸 그대로 쓴다? 아니다. 이거는 그냥 테슬라에서 굳이 캘리퍼 커버를 또 새로 만들면 원가 절감을 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캘리퍼 재고는 일단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새로 캘리퍼 크기를 제작하려고 그랬었나? 근데 어떤 의도로든 그것을 받은 오너가 좀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일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테슬라가 오너 케어를 못하고 유저 케어를 못한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AI 같아. 그러니까 뭔가 집단 자체가 인공지능 집단 같아요. 뭐 지들은 그게 되게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결국 감성의 동물이고 감성이 뭔가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감성의 자극을 받아 그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고 그런데 계속 뭔가 차량의 효율적인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항상 그 건드려야 될 인간의 본연 감성적인 부분을 계속 배제하고 접근을 해요. 차량을 파는 방식도 그렇고 함부로 하는 방식도 그렇고 이게 마치 합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감성에 그르쳐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약간 사이코패스나 AI 같은 기계 같은 느낌으로 자꾸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이 안 가요. 이상하게 왜 포르쉐가 혹은 BMW가 혹은 벤츠가 혹은 요즘 현대가 기아가 뭔가 이렇게 감성적인 광고를 하면서 유저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을 건들면서 혹은 가족을 보여주면서 왜 그렇게 마케팅을 합니까? 그게 결국은 이 차를 모는 사람이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지 않는 이상 진짜 이 차를 대중교통처럼 지하철처럼 혹은 택시처럼 이용하지 않는 이상 이건 내 거란 말이에요. 내 소유에 대한 개념이고 내 소유의 가치를 결정하는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내가 선택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가 정을 쏟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차량과 새로 받는 차량이나 기존에 받는 차량이 바뀌면 그 바뀐 스펙에 따라 사람의 감정이 바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만한 놈들이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은 그런 집단에서 일부러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기망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느낌이긴 합니다만 자 그럼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쳐서 법적으로 진짜로 문제가 없는가? 스펙 시트가 변경이 되면 사실 그 스펙 시트에 대한 고지를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브레이크에 대한 어떤 스펙도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원래 브렘보에서 원래 넣었다고 했는데 그게 뭐 만도로 바뀌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처음에 2017년에 샀던 모델 S에도 만도 브렘보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있는 브레이크 패드는 제네시스 거였나? K5 거였나? 그게 쓰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네시스 쿠페인가 K5 건가 하여튼 우리나라 제품이 쓰여져 있었어요. 되게 황당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는 항상 보면 뭔가 변경이 돼요. 스펙이 없던 게 생기거나 있던 게 없어지거나 그런 부분을 무슨 깡으로 고지를 안 해요. 그리고 결국은 유저가 그걸 찾아내서 기분이 나쁘다 뭐 나 같은 빅마우스 애들이 말을 막 떠들어대죠. 그럼 그런 애들이 테슬라가 이렇대요 저렇대요 이런 걸 보고 이제 유저들은 오너들은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더라 저렇더라 왜 테슬라는 이런 걸 공지를 안 때릴까요? 작년부터 어떤 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통 있잖아요. 레거시 제조사들이 스펙시트를 겁나 상세하게 써놓는 이유들이 다 있어요. 이번엔 뭐가 들어갔고 4P, 2P가 들어갔던 게 4P, 1P로 들어갔습니다. 4P, 1P인데 1P가 10짜리가 들어갔었던 게 금년부터는 8짜리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8짜리가 들어간 걸 고지는 해놓고 떠벌리진 않더라도 어딘가 스펙시트에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없어. 테슬라는 갑자기 기존에 샀던 사람이 한 달 만에 샀는데 무려 10kWh의 배터리가 늘어났는데도 고지를 안 해. 미리 산 사람들은 10kWh나 배터리 손해를 본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어떻든 간에 고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헤파 필터가 있는 모델 Y를 구입했어요. 저 바로 직전에 모델 Y 구입했던 사람들은 헤파 필터가 없어요. 막 기분 나빠해. 근데 테슬라는 나 몰라라래. 본사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앉아있어.
그리고 지금 받는 사람들은 MCU2에 라이젠이 들어갔어요. 그것도 뭐 오너들이 다 알려주는 거고,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인텔 아톰 칩이 들어가는지 라이젠 칩이 들어가는지 알게 뭐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어르신 분들 특히 모른단 말이에요. 자세한 스펙은 그냥 잘 돌아가거니 잘 작동을 하거니 이것이 문제지, 세부 내용 스펙 시트까지는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놈들이 이제 떠드는 거죠. 뭐 저야 뭐 할 얘기는 많아서 좋긴 좋은데, 근데 어쨌든 라이젠으로 바뀌었어요. 얘기 안 해줬죠? 좋은 거니까 얘기 안 해줘도 된다? 무슨 논리야? 뭐 좋아지면 다 얘기 안 해도 됩니까? 바꿨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라이젠 칩셋이 들어갔어요. 레이더가 바뀌었잖아요. 레이더가 안 들어간대. 이제 레이더가 안 들어간 걸 갖다가 사람들이 레이더가 안 들어갔대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억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테슬라라고 하는 차량 자체의 어떤 큰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장점이냐면, 모든 차량들이 일률적인 스펙을 갖고 있는 차량으로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그러니까 연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내가 옛날에 샀느니 최근에 샀느니 구애를 받지 않고 모든 차량을 다 같은 오너들이 비슷한 스펙의 차량들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희열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형 오너들도 어떻게 보면 일런이나 테슬라에 굉장히 큰 충성심을 갖고, 아 내가 옛날에 샀더라도 계속 업데이트 판 가리를 해주니까 나는 테슬라에 충성을 다할 거야 라는 어떤 충성심을 그런 데서 가질 수 있었는데, 아니 이제는 예전에 산 게 더 좋은 모델일 수도 있고, 갑자기 무슨 초음파 센서를 뺀다는 얘기도 있고, 비전 센싱으로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뻥 같지가 않은 게, 가끔가다 초음파 센서가 무기력화되는 버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야? 있던 초음파 센서에다가 신호를 보내서 초음파 센서 디텍팅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런 버그가 발생을 한다니까요. 저같이 원래 초음파 센서를 갖고 있는 오너가 원래 있던 센서를 무기력화시킨다고요. 이건 구조 변경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쩜 이렇게 하나도 고지를 안 하냐.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차량은 어떤 때 어떤 연식의 차량을 구입해야 좋은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없어요. 매뉴얼이 없어요. 제각각이니까. 이번에 나오는 아이들이 또 뭐가 바뀌었는지 몰라. 헤드라이트가 매트릭스 LED 구조로 바뀐 것도 사실 갑자기 이게 뭐야? 웬 크리스탈 9 같은 게 들어가 있어?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된 거고, 이번에 브레이크 성능 자체가 바뀐 거, 성능이라기보다는 스펙이 바뀐 거죠. 그런 것도 바뀐 것도 사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아마 모를걸요? 그냥 다 지나갔겠죠? 배터리 용량 자체가 바뀐 거, 초음파 센서는 사실 뭐 잘 모르겠지만 레이더 센서는 확실히 빠졌다는 거는 확실해요. 왜냐면 기존에 있던 게 없어졌으니까. 근데 레이더 센서가 다시 또 생긴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난 잘 모르겠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라고 하는 게 쌓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신뢰를 잃는 거는 사실 순식간이잖아요. 그건 뭐 사람이나 기계나 뭐 회사나 다 마찬가지인데, 뭐 제가 엄청나게 도덕적인 사람이고 내가 엄청나게 정직한 사람이라 테슬라한테 엄청난 정직함을 강요하거나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하나의 소비자잖아요. 내가 테슬라를 또 새로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테슬라를 이렇게 믿고 뭔가를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해결하는 게 뭔가 투명하지 않고,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얘네가 잘 대처를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은 애진작에 예전에 없어졌고, 내가 지금 구입한 차량이 어떤 스펙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기존과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도 이걸 테슬라에 물어봤을 때 제대로 된 답을 해줄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굉장히 뭔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성을 감소시킨다는 부분은 굉장히, 이런 부분이 좀 불쾌해요, 하나의 오너로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최대한 이렇게 변경되는 부분들은 그래 조그맣게라도 지들이 좀 빠져나갈 수 있게 공지라도 좀 써놓던지 해라. 좀 스펙 시트 같은 거는 지금 몇 년째 바뀌질 않잖아요.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제로백 스펙,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은 주행거리, 가는 거리 스펙, 제대로 고지도 되어 있지 않은 충전 속도 스펙,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완전한 테슬라에 대한 불신으로 저는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뭐 저 따위가 무슨 뭐 불신을 잡든 말든 테슬라는 승승장구하고 잘 커 나갈 거는 맞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뭐 저 같은 사람들 보고 테슬라 억까라고 하는데, 아니 뭐 그렇게 테슬라를 타고 싶은 호구들이야 그렇게 타세요. 나는 기분이 안 좋으니까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랄을 하면서 탈 겁니다. 가끔 차를 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차를 타고 말고는 내 선택이지. 테슬라를 구입해서 테슬라를 타고 말고 까는 것도 내 선택이지. 차를 팔라 말라 하는 거는 뭐 말씀하시는 건 자유인데요, 그건 제 선택이고, 제가 차를 사는데 뭐 10,000원이라도 보태줬으면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조금 얘기라도 들을 텐데, 아니 내가 차 사는데 뭐 돈 1원도 안 보태준 인간들이 뭐 테슬라가 싫으면 차를 팔라니 말하니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습니까? 저는 알아서 테슬라를 까면서 탈 테니까. 자, 이렇게 그러면은 저는 오늘도 테슬라 레카 테슬라가 뭔가 잘못된 거, 기분 나쁜 거, 뭔가 바뀐 시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리가 하나 생겨나서 잘 됐다 싶어갖고 물고 늘어지고 있는 중이니까,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